안녕하세요. 포마석V 강창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극한 심화이에 이번엔 특빵빵5 주제다. 그쵸? 특빵빵5. 마특하게 앞서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배웠던 극한의 성질이나 여러가지 이론책에 걸리지 않는 그런 것들에 관련된 기억, 니은, 디귿인 진입 판정 문제들인데요. 그중에 모아놨어요. 그쵸? 그래서 급수에 관련된 여러 경우들, 우리 극한에 관련된 것들은 좀 많이 다뤘으니까 급수에 관련된 여러 경우들에 관련된 참거짓을요 한번 또 심화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론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극한이나 급수에 관련된 내용 가지고서 증명 및 반례를 찾는 거니까 바로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 자, 1번 급수의 여러가지 경우들 봐요. 시그마 n=부터 무한대까지요. 무한급수 떴네요. an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알파로 수렴했대요. 그쵸? 또 시그마 n=부터 무한대까지 bn이 이것이 베타로 수렴했대요. 그쵸? 이렇다면 시그마 n=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bn 이것은요 알파 곱하기 베타냐라고 물었는데 그쵸? 이것은요 보자마자 거짓 외쳐야 돼. 알겠냐? 보자마자 이건 거짓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무한급수의 성질과 관련이 있어서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시그마 n=부터 무한대까지요 p 곱하기 an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q 곱하기 bn 이렇게 있을 때 요 무한급수 기호는 리미트와 시그마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리미트의 성질 각각 수렴할 때의 사칙에 대해서 쪼개짐이 가능하다. 실수에는 물론이고 시그마는요 수렴 조건은 별로 수렴 조건은 없고 뭡니까? 곱하기 나누기가 안 돼요. 알겠냐? 그러니까 무한급수는 당연히 시그마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나누기는요 쪼갤 수가 없습니다. 시그마 때부터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만 가능한 거고 이 상태에서도요 덧셈 뺄셈 실수배 이 상태에서도 an과 bn이 각각 수렴할 때만 이제 이렇게 p 시그마 n=부터 무한대까지요 an 뿔마 q 시그마 n=부터 무한대까지요 뭡니까? bn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라고. 알겠냐?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야. 자, 지금 문제는요 무한급수에서 각각 수렴한다고 했잖아. 각각 수렴했는데 각각 수렴한다고 해서요 이 곱한 결과 수렴한다라고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건 각각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이게 리미트면 각각 쪼개서 당연히 이게 만약에 CF에서 여기가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라 하면요 그러면 참이야. 각각 수렴하면요 당연히 사칙에 대해서 각각 수렴한 걸 쪼갤 수 있어서 알파 곱하기 베타 참입니다. 근데 무한급수는 성립하진 않아요. 이건 시그마 때부터 안 됐던 거야. 그래서 각각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더하기 곱하기 빼기까지만 가능하고요. 곱하기 나누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간다고 말할 수 없다가 바로 보여야 된다고 알겠어요? 됐어. 안 됐기 때문에요. 이 내용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더하기 빼기까지만 무한급수는 더하기 빼기 실수배까지만 각각이 이렇게 수렴할 때 이 상태까지 쪼개짐이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둡니다. 그것은 리미트와 시그마의 공통된 성질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뭡니까? 이노마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 알겠죠? 됐죠? 이거의 발레는요 뭐로 할까요? 거의 있던 수렴하는 것들을 한번 해주면 an도 거의 있던 내용들 하자. 2분의 1에 n승 할까요? bn도 이렇게 무한 등비 급수가 많이 수렴하니까 이렇게 해주면 저기 있던 알파 값은요 얘는 초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무한 등비 급수가 될 테니까 발레다. 따라서 알파는요 1-r분의 초항 a에서요 1입니다. 베타도 마찬가지로요 같은 결과를 얻으래서 1이야. 그쵸? 그렇다고 해서요 이걸 곱해볼까? 곱한 결과 시그마 n=부터 무한대까지요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분의 1의 n승 곱하기 2분의 1의 n승 n 묶어주면요 4분의 1의 n승 이렇게 되겠죠. 그쵸? 곱한 결과 이것이 알파 곱하기 베타 1로 수렴하냐? 그러지 않아요. 1-r분의 초항 4분의 1 해주면요 4분의 3, 4분의 1, 4배 3분의 1이요? 이것이 1로 수렴하지 않잖아. 그쵸? 따라서 발레, 거짓이라고. 알겠습니까? 막 따로따로 했던 값들 막 하면 안 돼. 이걸 공부 좀 한다는 새끼들도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있을 때 특히나 어떤 n에 관한 식이 있을 때 막 이거를 시그마 an 시그마 bn 이거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했다. 알겠냐? 말도 안 되는 짓이야.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까지만 쪼갤 수가 있어요. 시그마는. 알겠죠? 됐어요? 예, 지우자. 2번 봐. 2번은 저놈이 수렴하면은요 이것도 수렴한다는데, 그쵸? 이건 기호에 대한 기호의 표현, 수학 기호의 표현에 관련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쵸? 자, 2번. 사실은 극한에 다루고 있지만은요, 사실은 수열 때부터요 정확히 좀 공부해 놨어야 할 표현이죠. 표현.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이때 이것도 선생님이요 수업 시간 때요 이미 언급했습니다. EN이야. 그쵸? EN, AK요. 이것이 수렴하면 그렇다면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요. n까지 ak도 수렴한다. 참이냐 거짓이냐 물었는데요. 자, 주목. 요거에 관한 독해다. 요건 뭐냐면은요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이 무한대로 봐요. n이 1, 2, 3, 4 넣어봐. 2, 4, 6, 8, 10, 12, 16. 결국에는요 무슨 무한대 합입니까? 이 무한급수는요 짝수번째 1항부터 출발해서 A1부터 출발해서요 n이 1이면 2, 2면은 4, 6, 8, 10. 즉 무슨 번째? 1항부터 짝수번째까지 합이야. 1항부터 짝수번째까지 합이라고. 짝수번째를 보정해놓고 n을 무한대로 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무한대인데 어떤 무한대야? 짝수번째까지의 무한대. 알겠냐? 즉 짝수번째까지의 합이 무한이 갈 때 수렴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요 n이 무한대니까 1항부터 n은 홀수번째까지 합일 수도 있고요. 무한대가 홀수번째일 수도 있고요 짝수번째일 수도 있는 거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무한급수 관련돼서 너희들이 고등과정에서 무한급수가 나왔습니다. 수렴하는 것들은 딱 정해져 있어. 무한등비급수, 무한부분분수 계열,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 다야.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워낙 수렴하는 게 없으니까 수렴하기가 힘들잖아. 워낙 수렴하는 게 없으니까 뭐가 추가됐습니까? 뭐가 추가됐어요? 이렇게 홀짝 장난질, 괄호 장난질이 추가됐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거를 지금 기억, 니은, 디귿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짝수번째항까지 무한이 갈 때 수렴한다고 해서요 우리가 홀수번째항에 무한대까지 수렴한다고 보장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고. 문제 풀어봤잖아. 홀수번째항까지 수렴합니다. 짝수번째항까지 각각 수렴해도요 그것이 같아야지만이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홀수번째항, 짝수번째항. 그래서요 그에 대한 발레, 예를 들어서요 발레요 1 마일 A를 이렇게 잡을까요? 이렇게 잡으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두 개씩 묶여서 이렇게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한없이 더해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0, 0, 0 0으로 수렴하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요 얘가 무한이 갈 때 수렴하냐? 아니야. 얘가 짝수번째항일 때는 0으로 가는 거 수렴하는 거 맞는데 홀수번째항 이렇게 잘라서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0 되고요 홀수번째항은 1로 수렴하잖아. 즉 이 상태는요 얘는요 여기 있던 n가 짝수에 무한되면 0으로 갔을 거고요 홀수에 무한대로 더했으면 1로 갔을 테니까 이거는요 수렴이 아니라 진동 발산이기 때문에 얘가 수렴한단 말은요 거짓이 되는 거 알겠죠? 이해 갔죠? 이건요 교과정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이다. 그쵸? 뭘 묻고 있냐면은요 홀짝 무한 급수는 수렴하는 게 별로 없어. 거의 없어. 무한 등비급수하고요 무한 분분수 계열 이게 다라고. 그래서 괄호 장난질 홀짝 장난질 가지고서요 수렴 발산을 묻기도 하는데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은 시그마의 표현을 이용해서요 홀짝 장난질을 묻고 있는 것 뿐이다. 알겠어요? 이해 갔지? 넘어간다. 3번은요 AN보다 BN이 더 크면은요 이거는요 이것도 또 비교해서 정리해놔야 돼. AN보다 BN이 더 커요. 더 크면은요 그렇다면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AN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요 BN이요 이것이 성립하냐 물었어요. 그쵸? 자 우리 이것도 비교해서 정리해 놓습니다. 비교해서요 이미 좀 학습이 좀 돼 있어야 돼. AN보다 BN이 더 큽니다. 돼요. 문제에서 이건 각각 이거 수렴한다고 써있죠. 단 괄호에서요 이거와 이런 지금 각각 수렴하고 있어. 그런 조건이 있어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AN보다 BN이 항상 큰데 모든 n에 대해서 다 큰데요 각각 수렴한다 라고 할 때 뭐가 떠올라야 돼? 당연히 샌드위치 법칙. 각각 수렴한다고 할 때 이러면 참이야 거짓이야? 이건 거짓이죠. 그죠? 이건 거짓이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등호가 들어가야지만이 뭐가 된다? 참이 된다 라고 했었잖아. 그죠? 샌드위치 법칙의 출발. 샌드위치 부등식 나왔습니다. 극한물어서 샌드위치 법칙의 출발 이거였었잖아. 근데 위에 거는요
자, 극한일 때는요, 리미트일 땐 요것이 거짓이었었죠. 근데요, 무한급수일 때는요, 요것이 참입니다. 알겠어요? 얘는 등호가 성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요, 막판에 극한값이 같아질 수 있지만 얘는 뭡니까? 각각 수렴할 때 이미 AN, BN이 1항부터 계속 BN이 더 컸어. 그걸 더한 결과이기 때문에 등호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 그냥 참 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도 좋고, 이해도 좋고. 거기 밑에 있는 것처럼요, 증명 과정 어떻게 해야 돼요? BN에서요, AN 빼줘봐. 이거 넘겨봐. BN 빼기 AN이 늘 양수죠. 그죠? BN 빼기 AN이 늘 양수죠. 아, 이 식에서 BN 빼기 AN은 다 양수인데 여기다가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요, BN 빼기 AN은 얘도 당연히 0보다 클 거라고. 알겠죠? 이 식에서 이거 증명하고 있다. 증명 0보다 크죠? 당연히 0보다 클 거라고. 0보다 커서요, 봐. 이제 지금 문제에서요, 요거의 무한급수, 요거의 무한급수가 각각 수렴한다라고 조건이 제시되어 있잖아. 각각 수렴한다. 수렴하니까 더하기 빼기 뭐 할 수 있어요? 쪼갤 수 있죠? 쪼갤 수 있죠. 쪼갠 다음에 넘기면 어떻게 돼요? 쪼갠 다음에 넘기면요, 시그마 n부터 무한대까지 bn이요, 늘 크다고. 이건요, 수식으로 깔끔하게 좀 증명해 놓은 거고, 알겠어? 증명해 준 거고, 이건 각각 쪼갤 수 있으니까 쪼개놓고 넘겨주면요, 성립하죠. 성립하죠. 수식으로 증명하고 그냥 단순하게 이해해서, 자, 이 상태일 때 극한이 붙었으면요, 이 수렴값이요, 얘가 알파로 즉, 야, 다시 한번 AN가 이렇게, A란 그러한 함수가 이렇게 알파로 다가갈 수 있잖아. 하우씨. 다음에요, BN도 이렇게 다가갈 수 있잖아. 그래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막판에 극한값은 같아질 수 있다, 이 얘기죠. 등호가 들어가야 참인데, 무한급수는 저게 아니라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이렇게 계속 무한히 더하는 나가는 거야. 물론 이게 수렴하려면 이 알파는 지금 0이어야겠죠. 그쵸? 이게 수렴이 0이어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빨간 놈은 이렇게 더한 거고 노란 건 이렇게 더한 거야.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한 결과는 등호가 성립할 이유가 없잖아. 등호가 빠진 게 참이다 라고 정리해 둡니다. 두 개 비교해서. 이해 갔지요? 이해 갔어요? 수식으로 증명도 가능하고 그래프 그려가지고서 0으로 갈 때 얘는 막판에 이렇게 00 등호가 성립할 수 있지만 00으로 갈 수 있지만 구분이 안 되지만 인간이 크기를 알 수 없지만, 얘는요 이미 첫 번째 장부터 충분히 더해 왔다고. 쟤는 더해 온 건데 더한 결과는요 당연히 큰 놈이 더 크다. 이렇게. 그쵸? 4번 갑시다. 자, 4번은 자, 무한 등비급수. 4번 무한 등비급수의 동그라미. 얘는요 무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인데 이것도 곧잘 물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그럼 무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요 독자적으로 묻는 적도 있어요. 그쵸? 무한 등비급수. 자, 한 김에 해봐. 정리하자. 심화의 리미트 n 이퀄 무한 들어갈 때 우리 무한 등비 수열은 뭐예요? 무한 등비 수열은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등비 수열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쵸? 맞냐? 이게 무한 등비? 이름 똑바로 불러. 무한 등비 수열이다. 무한 수열의 대표주자. 무한 수열의 대표주자 무한 등비 수열이고, 이것의 수렴 조건은요, 이것의 수렴 조건은 뭡니까? 초항이 0이거나 또는 공비 R가 마이너스 1 들어가 안 들어가? 1 들어갑니다. 이게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었었죠. 그쵸? 맞지? 맞아? 자, 무한 등비 급수는요,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 들어갈 때 a 곱하기 r에 n-1 이게 무한 등비 급수죠. 이 자리에 등비 수열이 들어간 거, 이게 무한 등비 급수. 무한 급수의 대표주자 무한 등비 급수. 얘는 무한 등비 수열. 이름이 전혀 달라. 무한 수열, 무한 급수. 이 무한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은요, 잘 좀 써봐라. 수렴 조건은 다음 같아요. 예. 초항이 0이거나 또는 공비 R가 마이너스 1 들어가 안 들어가? 1 빠지죠? 1 빠지죠. 이게 무한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이죠. 1이 들어가지 않는 것 다 왜 그런지는 이미 다 앞선 강의에서 다 얘기했었어. 그쵸? 자,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무한 등비 급수에서요, 잘 봐요. 시그마 무한 등비 급수라는 말을 해줬어. 그 다음에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것이 수렴하면은요,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무한 등비 급수일 때야 an의 제곱도 수렴하냐 라는 건데요. 이건요 기억해두세요. 이건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증명도 하겠지만 당연히 이건 참이에요. 알겠어요? 참이다. 증명은 다음 같아요. 얘가 무한 등비 급수이기 때문에 an 자리에 뭐가 들어가죠? a 곱하기 r에 n-1승 등비수열에 일반항 들어가서 등비수열을 이렇게 무한히 더해 나가란 얘기잖아. 이 젠장. 그죠? 이것이 지금 수렴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노란색 무한 등비 급수니까 노란색, 이걸 만족한 수렴 조건은 뭡니까? 곧 이걸 만족한 수렴 조건은 이거잖아요. 즉
A가 0이거나 또는 공비 R가 마이너스과 1 사이에 있다. 이게 땡이야. 그죠? 이게 땡이죠. 이거의 수렴 조건 이거다. 됐어요? 다음 이제 그러면 이거의 수렴 조건 갈까요? 요놈의 수렴 조건 요거는요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걸 제곱합니다. 제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a 제곱 곱하기 r의 제곱에 n-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 a를 지금 제곱한 거야. 이렇게 제곱해주면 따로 쪼롱 a 제곱 됐죠? 제곱해서요 a의 n-의 제곱까지 자리 바꿨어. 알겠냐? 상관없지? 아니 요놈이라고. 이게 안되면 젠장 지수부터 다시 공부해. 알겠어? 다시 공부해.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것의 수렴 조건입니다. 이것의 수렴 조건은요 다음과 같아요. 이때 초항이 얼마? 초항이 a제곱이죠. 초항이 a제곱 a제곱이 0이거나 또는 공비가 이번에 r제곱이에요. 공비가 r제곱이 마이너스 1과 1 안 들어가. 무한등비 급수니까 요놈이 요거의 수렴 조건입니다. 그쵸? 정리해주면요 똑같은 내용. a제곱이 0이야. a가 0인 거지 뭐. 그죠? a가 0인 거고요. 다음에 또 5와 r제곱이 이거 풀어줘야 되는데 주목. r제곱은요 r이 실수인 이상 어떻게 해야 돼요? r제곱은 이건 늘 성립하죠? 얘는 늘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건 늘 성립해. 그러니까 뭐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요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r제곱이 1보다 작다 풀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넘겨서 인수분해주고 풀어주면 r은요 마이너스 1 사이 즉 이 얘기가 이 얘기인 거지. 근데 얘랑 얘는 어때요? 똑같잖아. 따라서 무슨 조건이라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필요 충분 조건이야. 됐어요? 다음에 이게 수렴했다는 얘기는요 지금 별 말이 없으면 다 어떻게 실수 범위에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실수 범위에서 고등과정 따라 어떻게 돼요? R도 실수이기만 하면은요 R이 실수이기만 하면 어떻게 돼? 요런 무한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과 요거를 제곱한 놈의 수렴 조건이 어떻게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요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따라서 주어진 명제는 참이고 이거의 역을 물어봐도 참이. 알겠냐? 이거의 역을 물어도 참이다. 그치? 좋아요. 자 5번 하나만 더 하고 일단 좀 쉽게 끊을게. 봐요. 5번 하나하나씩 정리 잘 해나가고 있죠. 다음에 암기하듯이 공부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극한 많이 배웠으니까 배웠던 걸 활용해 가지고서 이해하고 니들 손으로 직접 증명은 써내고 발레는 찾고 해야 된다. 그죠? 그럴 것이다는 없어. 그럴 것이다 하면서 망해요. 그죠? 자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5번이다. an 이것이 알파로 이렇게 수렴한다면 그렇다면요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an분의 1 이것은요 발산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쵸? 연구 좀 해볼까? 자 다음 같아요. an이 알파로 수렴했습니다. 역수의 합은요 발산하지 않냐? 예 맞는 것 같네요. 그쵸? 맞는 것 같아. 왜? an 원래 있던 수열이 수렴했어요. 그쵸? 그러면 수렴했다는 얘기는 막판에 0으로 갔는데 역수는 막판에 0으로 안 가겠죠. 그쵸? 이런 내용이야. 한번 써볼까? 자 얘가 수렴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뭐야? 무한급수가 수렴했습니다. 해당하는 수열의 극한은요 해당하는 무한수열 어디로 간다고요? 0으로 간다가 참이잖아. 그쵸? 얘가 수렴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걸 보장하고 있는 거 알겠냐? 막판에는 더할 게 없다고. 막판에는 더할 게 없지. 그러니까 무한이 더한 게 수렴했겠죠. 그쵸? 됐냐? 막판에 더할 게 없다고 해서요 얘가 수렴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어. 근데 막판에 더할 게 없다는 건 맞죠? 수렴은 맞아. 이게 참인데 봐. 그러면 a는 0입니다. 이 상태라면요 봐요.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1이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요? 얘가 0으로 가고 있죠? 0분의 뭐가 있어요? 이거 어디로 간다고요?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이 젠장. 물론 얘가 마이너스 무한수냐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모르겠어. 하여간에 발산인 건 확실해. 그럼 배웠었지? 봐요. 해당하는 무한수열이 발산했는데 해당하는 무한급수는 당연히 뭡니까? 발산이죠. 왜요? 얘가 여기서 해당하는 요 수열에 요 무한수열이 0으로 가야지만이 얘가 수렴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 얘가 0으로 가지 않았잖아. 얘가 발산이 아니라 발산뿐만이 아니라 얘가 0으로 가지 않았잖아. 그러면 해당하는 무한급수는 무조건 발산한다. 이건 참이죠. 그렇죠? 됐어요? 해당하는 무한수열이 0으로 가지 않았어? 그럼 얘는 무조건 발산하는 거지. 이건 무조건 참이죠. 그렇죠? 따라서 돌아와봐. 얘가 수렴했습니다. 해당하는 무한수열은 0으로 가요. 그럼 0으로 간다. 얘가 0으로 가면은요 지금 이것도 역수치했던 놈의 극한값은요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얘가 이 극한값이 0으로 가지 않았으니까 해당하는 무한수열은요 당연히 수렴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얘가 0으로 안 가면 무조건 발산이다. 정리돼 있죠? 따라서 오라요. 그죠? 발산. 참. 자, 이렇게 해서요. 아예 또 이렇게 다섯 개 남았으니까 일단 끊을게. 다시 한번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무한급수와 무한수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요. 참거짓 논하고 있는데 이미 앞서 배웠던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극한에 관련된 지식 가지고서요.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잖아. 만약에 약간 띠렁거리고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 반드시 참거짓 판별을 어떻게 해요? 맞는 것은 증명, 틀린 것은 발레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